목요일이 너무나 기다려져요. 그래요. 네. 자, 먼저 오늘 떠나볼 여행지는 어딘가 이선 기자님? 네, 오늘은 강원도 양양으로 갑니다. 네, 양양. 네. 아세요? 네. 양양 모를까요? 한국 사람인데. 그렇죠. 속초도 알아요. 아, 예. 네. 동해안은 그 강원도 동해안 특히 지금 장마철이긴 하지만 여름철에 굉장히 그 중요하고 소중한 여행지잖아요. 그렇죠. 특히 평소에 바다 구경 못하는 이 내륙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이 더욱더 그런데요. 양양은 아까 말씀하신 속초와 강릉 사이에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왜 그 이름만큼 되게 예쁘지 않아요? 그 이름 양양이라는 이름이 그 이름만큼 그 속초랑 강릉이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사이에서도 제 몫을 다 하고 있는 그런 고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저는 강원도는 생각만 해도 시원해져요. 그렇죠. 예. 양양은 우리가 오늘 둘러볼 곳은 어딘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오늘 그 양양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요. 네네. 그 계곡 트레킹까지 한번 가보려고 해요. 양양 바다 하면 어디 생각나세요? 양양은 하조대. 예, 하조대는 어디 대학이죠?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저 북쪽부터 말씀드릴게요. 낙산사 보고요. 네. 하조대 보고 남해안 보면은 이렇게 동해안 드라이브가 하나 되고요. 네.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와서 미천골이라고 자연 휴양림이 있어요. 그 근처에서 숙박이랑 그 산책이랑 같이 겸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강원도 양양 이곳이요. 저 이제 지난번에 잠깐 갔다 왔거든요. 네. 하조대 해수욕장 앞에 이렇게 왜 요즘 유행하는 캠핑하고 막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러 갔다 왔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아직은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은 곳이라서 이곳이 사람들이 많이 해수욕하기로 많이 가는 곳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 무적의 7번 국도 동해안에 따라서 이어지는 왜 무적의 칠봉국도인가요? 동해안에 따라서 백두대간이랑 쭉 같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7번 국도를 따라서 고성부터 남쪽에 부산까지 이어져요. 그 구간에 속해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 그 무적의 7번 국도 여름철 여행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곳이어서 그렇게 붙였고요. 네. 괜한 말씀을 드렸나 봐요.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보면은 그 예로부터 백두대간 동쪽에 자리한 곳을 관동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여기서 관은요 대관령의 그 관이고요. 그래서 관동하면 대관령 동쪽. 그러니까 강원도 쪽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거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동해안을 품은 강원도 지역. 이 백두대간이 있고 동해가 있고 그 사이에 자리한 그 지역을 관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산줄기하고 해안까지 품었으니까 모두 다 볼 수 있어서 사랑받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강원도 하면 전 또 낙산사. 낙산사에 저는 빠뜨릴 수 없죠. 낙산사를 몇 번 갔었는데 네. 화재 전에도 한 번 갔었고요. 화재가 난 이후에 공사해서 지금 네, 또 가봤는데 너무 좋죠. 저렇게 멋질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낙산사 절경이죠. 그렇죠. 송광정철의 그 관동 팔경이라고 또 손에 꼽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죠. 외우시느라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오늘 처음 들어본 얘기거든요. 네. 자, 낙산사의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낙산사를 먼저 보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관동 팔경부터 먼저 네네. 말씀드릴게요. 관동 별곡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정철 선생하고 인연이 제법 질겨요. 제 문학과 언어 영역 점수에 아주 지대한 공을 세우신 담임 선생님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미워했는데요. 좋으면 혼자서 보고 좋구나 이러지 남기셔가지고 그걸 또 다 저에게 아주 공부해야 되고, 그렇죠? 복잡하게 하셔서 네. 되게 미워했는데 이곳을 보고 나면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곳을 다니면서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았었는데요. 네. 이게 보면요. 이 정철 선생이요.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을 해요. 여기 머문 시간이 1년 조금 넘거든요. 이 시간 동안 심심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일도 바빴겠지만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서 아름다운 공간들만 골라가지고 만든 게 관동 팔경. 네, 관동 별곡. 네, 관동 별곡이에요. 네. 이 관동 별곡하고 훈민가도 남기는데요. 굉장히 그때가 되게 시끄러운 시절이었어요. 당쟁으로 지친 몸 여기저기 휘둘리다가 강원도에 와서 이 자연 풍광을 보면서 위로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그런 치유의 장소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낙산사가 관동 팔경의 하나로 꼽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네. 이 미모는 따로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벌써 수백 년 전에 그 내노라는 양반이 보고서 정말 좋구나. 좋은 곳을 정말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꼽았던 곳이니만큼 그 미모만큼은 먼저 믿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로부터 그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멋진 곳을 꼽았던 곳이고 지금까지도 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죠. 네. 근데 낙산사는 아까 기훈 씨도 얘기를 했지만 네네네. 화재가 참 여러 차례 났었죠. 그래요. 네. 맞아요. 그 처음에 세워진 게 671년 신라시대 때 의상내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져요. 네. 그 지금의 홍련암 자리에서 관음보살의 전신을 친히 봤다는 그 전설 때문에 관광객뿐 아니라 불자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2005년에 양양에 큰 불이 났었어요. 산불이. 네. 그때 이제
많이 소실됐는데 네네. 그 사이 동안에도 그 2005년에 화재가 나기 전에도 정말 크고 작은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을 때마다 많이 불타고 다시 재건되고 중건되고 이런 거 반복했는데요. 네. 지금은 거의 다 이제 보강이 돼서요. 홍련원과 의상대 그리고 대웅전 바다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해수 관음산까지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공간이 좀 커요, 근데 여기가. 네네. 그래서 시간 여유를 두고서 찾으시는 편이 좋고요. 그리고 보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천이 네. 그 진신사리가 있는 해수 관음 공중 사립탑, 네. 그리고 낙산사 7층 석탑, 네. 건칠 관음 보살자상 등 이제 외우기 좀 힘드네요. 보물들이 많으니까요. 이것들도 아이랑 함께 가신다면 같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될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낙산사의 절경은 네. 정말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절이나 아름다운 장소를 손에 꼽으라고 한다면 양양에 있는 낙산사를 아, 진짜. 꼽아. 네, 네. 꼽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 낙산사 같은 경우는 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뭐 여행 코스에 부모님 함께 모시고 가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 보면 무릎 아파 이러면서 등산 엄청 잘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요, 딱 보면 이미 부처님 불상 앞에 가 계시고 그러던데 엄마 아빠 모시고 갈까요? 네, 어르신들도 무리 없고요. 아이들 데리고도 가기 좋아서 그 가족 단위 여행지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제 그 낙산사를 충분히 관상을 하셨으면요. 7번 국도를 타고 좀 남쪽으로 달려가 볼게요. 네. 하조대라는 곳을 가는데요. 아주 고운 모래가 있는 하조대 해수욕장도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연인들이 많이 걸어 다녀요. 아주 시야를 방해하는 그 연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해변만 있는 게 아니라요. 네. 하조대라는 게 이름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낙산사하고 함께 일출 명소를 꼽혀요. 동해안 그래요? 일출 장소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여기도 그렇게 꼽히는데요. 짠하네요. 그 절벽 위에 그 하조대, 이게 지금 암석 해안이에요. 네. 그 현판이 걸린 육각정만 있는 게 아니라 암석 해안 자체 전체를 말하는 하조대라는 지명인데요. 여기 풍광이 좋아서 사람들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니까 그래요. 보기도 하시고 같이 사진도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암석해안이군요. 여기 바다에 들어갔었는데요. 어디 딱 올라갔더니 금세 다리가 볏더라고요. 그래요, 몰랐는데 그래요. 피가 막 나와가지고 봤더니 밑에가 고운 모래고 옆에 조금 올라와 있는 바위 부분이 전부 다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어요. 되게 조개도 조심해요. 굉장히 많이 거기서 발을 많이 다치더라고요. 예. 하조대 제가 아까 뭐 농담으로 어디 대학이야 뭐 이렇게 말했었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헷갈려합니다. 낙성대 하조대는 어디 있는 대학인가 뭐 이렇게 많이 헷갈려하는데 네. 막 이런 소리 뭡니까? 막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조대 이름부터 사실 심상치 않습니다. 그 하조대라는 이름 안에 어떤 전설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거 들을 때 네. 제일 재밌어요. 예리하세요. 뭐 제가 예리한 게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두 가지 전설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그 조선 개국공신인 하륜과 조준이 숨어서 머무르던 공간이라고 해서 그들의 성을 따서 하조대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슬픈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거 재밌습니다. 네. 한 남자를 네. 연모했던 거예요. 자매가. 네. 근데 자매가. 자매가 서로 네가 양보해, 네가 양보해, 언니가 양보해, 동생이 양보해 이러다가 아무도 양보하지 않으니까 그 바다에서 같이 바다로 셋이서. 네. 셋이서? 네, 셋이서. 그 남자는 뭔 죄예요? 두 여자의 사랑을 받은 죄? 약간 슬프면서도 네. 좀 무섭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는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렇게 오싹한 네, 그런 맞아요. 기분이 들어서 여름 특집, 근데- 남양 특집으로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왜 심지어. 하조대예요? 그래서 그 네. 붉은 세 명이 죽었잖아요. 거기 그 다음부터 붉은 해당화가 폈다고 해요. 그 상사처럼 그 상사가 그 상사병을 앓는 그 슬픈 사랑을 담고 있잖아요. 여기도 그 하조대 절벽에 기암에 많이 펴 있거든요. 붉은 네. 해당화가. 그래서 이런 전설을 두 가지 전설 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소원 기자가 네. 여태까지 모든 여행지 설명 중 오늘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요. 여행지도 여기 살다 오셨나 봐요. 차곡차곡 전해주시고 집이 이쪽이신가 봐요. 양양 주민이신가 봐요. 그렇진 않고? 네. 아닌 걸로. 자, 그 다음에 알아볼 곳 아까 남해항에 나왔었는데 남해항은 또 어떤 곳인가요? 남해안 아시죠, 선생님? 남해안 아시죠? 네, 남양 알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네. 젊은 분들은 모르세요, 잘. 더 몰라요. 남해안이 그 옛날 추억의 영화 고래사냥 마지막 장면이 촬영됐던 그 장소예요. 굉장히 그 고운 모래사장으로 유명하고요. 네. 아름다운 해양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 양양에서 가장 남쪽에 자리한 그 해양이에요. 바로 넘어가면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은 그 저희 강릉의 주문진과 닿는 그 끝자락인데요. 여기도 굉장히 그 사람들이 연인들 특히 빠지지 않고 들르는 산책하는 코스로 해안 드라이브에 그렇게 들어가고요. 아니, 고래사냥 나왔는데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저 2000년생인데. 예, 그럼요. 저도 고래사냥은 몰라요.
이제 대충 이렇게 동선 따라서 동해안 따라오는 거는 네. 감이 잡히시죠? 네. 이제 남해안까지 양양 끝자락까지 바닷가로 가셨으면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미천골 자연휴양림이라고 네. 혹시 아세요? 저 이건 들어봤어요. 전 이건 못 들어봤어요. 휴양림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여기가 젊은 사람들이 아는 데인가요? 그럼 들어야죠. 안것 같아요. 이 자연휴양이 요즘에 인기 되게 많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그 여행 갈 때도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시설을 누릴 수 있어서. 근데 미천골은 특히나 한 여름에도 더위를 느낄 수가 없어요. 약간 으스스할 정도로 굉장히 시원하고 그리고 계곡을 끼고 있어서 미천골이라는 게 그 계곡 이름이거든요. 그 트레킹을 할 수가 있어요. 숙박도 이쪽에다 잡으시면은 좋고요. 숙박 잡으시면서 같이 산책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네요. 그래요. 불가락이 약수라고 근처에 있어요. 네. 그 철분 들어가서 이렇게 신맛 나는 네, 것들이요. 네. 네, 네. 그것까지 같이 맛보시고 산책하시는 거는 너무 길게 잡지는 마시고요. 네. 불바라기 약수까지만 딱 갔다 오시면은 그 정도만 하시면 2-3시간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미천골 자연휴양림에서 숙박을 하는 걸로 양양 1박 2일 어떻게 뭐 트레킹 코스 마무리 지어도 될까요? 양양 그 미천골 자연휴양림에서 네. 숙박을 하실 수 있으면 최고예요. 근데 그렇군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거의 예약이 힘들군요. 예약이 금방 끝나요. 네, 정말 좋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1박 2일 만약에 거기 예약만 된다고 한다면 네. 우리가 코스가 양양 무슨 공포의 7번국도요? 무적의 7번국도를 타고 네. 그렇죠? 그럼 맨 먼저 들리는 곳이 어디죠? 낙산산. 들려서 북쪽부터 네, 하조대, 하조대, 남해안, 보시고 미천골 미천골 들어와서 자연휴양림. 숙박하시고 네. 다음날 산책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펴시면까지. 서울 불바라기 약 올라오시면. 드시고 올라오시고 괜찮네요. 그래요. 네. 근데 숙박하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렇죠. 여기 말고도 네네. 숙박할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요. 걱정하지 좋습니다. 마십시오. 네. 네. 자, 그럼 기훈 씨 올여름 휴가 어떻게 양양으로 가실래요? 저요. 네. 양양 휴가 한번 마음속에 늘 항상 양양이 있으니까요. 네. 제 6의 고향이 양양입니다. 왜요? 너무 한참 밑에 있어가지고요. 아니에요. 고향이 47개까지 있으니까 6개면 상위권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올여름 휴양지, 휴가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네네. 오늘 정보 잘 활용하셔서 여름 휴가지로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양양 소개 너무 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죠? 네. 자, 이번에는 여성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 이야기 나눠보죠. 어떤 네. 책인가요, 오늘은? 예, 오늘 소개드릴 책 아주 재밌다고 기대해도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목부터가 태양에서 뛰어내리기. 아주 독특한데요? 예, 태양에서 네. 태양을 피하는 사람은 봤는데 그렇죠? 뛰어내리는 사람은 또 29살 생일 그녀의 목록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네. 노엘 핸콕이라는 그 저널리스트입니다. 네. 젊은 여성이고요. 그 뉴욕 observer라는 그 잡지의 기자였었고, 뭐 US 위클리라든지 롤링스톤이라든지 맥심이나 코스모폴리탄 같은 그런 그 잡지에 칼럼을 쓰는 이제 그런 젊은 여성 저널리스트였는데 29살 생일날 회사에 갔다가 잘립니다. 그래서 생일날? 네, 생일날 잘립니다. 나쁜 회사인데요. 생일이지 뭐 알고 몰랐겠죠. 그랬겠습니까? 네. 기념으로. 잘리다 보니까. 사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때 뭔가 결심을 합니다. 네. 30살이 되기 전에 이제 29살이니까 1년 남았는데 그 1년 동안 내가 평생 꼭 해보고 싶었던 것 아니면 내가 두려워했던 것 해보지 않았던 것 이것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요. 그것을 실천에 옮긴 그 내용을 적고 있는 책입니다. 대단하네요. 근데 저도 29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안 하면 못할 것 같은 일들이 막 있는데 나도 정말 딱 1년 큰맘 먹고 쉬면서 한번 해볼까. 그래요. 쉬면서 예. 해볼까 이런 게 그러니까 보통 나 이제 9쓰니까 1년 몸살려야겠다. 그래서 쉬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보통 다 서른이 좀 되게 두려워가지고 맞아요. 사실은 그랬는데 저는 생각에 그쳤는데 이 작가는 이제 실제로 해본 이야기를 쓴 거네요. 남자 여자가 굉장히 다르네요. 남자는 서른을 굉장히 기대합니다. 그래요? 네, 남성은 서른을 굉장히 기대를 하는데 네. 여자는 여성은 좀 저도 다르군요. 29도 되게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두려웠죠. 맞아요. 되게 많이 무섭고 그랬는데 이 노엘 행콕이 쓴 이 책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훑어는 봤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가 소개시켜드렸던 리닌의 쉐릴 샌드버그 이 아줌마도 하버드대를 나왔고 노엘 행콕 이 여자도 예일대를 나왔습니다. 뭐 부러울 것 없는 좋은 학벌의 출신인 이 여자가 29살 때 버킷리스트를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데 어떤 신선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래요. 글쎄요, 사실은 그 해고 통지서를 받은 것이 네, 아마 계기였던 거죠. 근데 왜냐하면 그 일을 계기로 돌아보니까
20대 때 뭐 보통 여성이면 20대 중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죠. 그래서 정말 작가가 정신없이 지금 나오고 있나 봐요? 예, 미인이네요. 열심히 살게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삶의 방향도 자신이 잃었고 또 야심찼던 예전의 그 모습이 자신에게서 이미 사라지고 없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언젠가부터 온갖 걱정과 불안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네, 뭐 백수니까 커피숍에 그냥 앉아 있었겠죠. 네. 근데 네. 명언 한 줄을 거기서 그 커피숍에서 만나게 돼요. 아, 누군가 낙서를 한 명언인가요? 아니요, 거기 이렇게 붙어 있는 네네네. 명언인데요.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을 날마다 한 가지씩 하라라는 명언인데 우리한테는 생소하지만 이것이 그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명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장에 갑자기 꽂혔고요. 이 책의 그 저자 로엘 행콕은 이제 그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되죠. 아니 그렇다면 예. 이 저자를 자극한 그 명언 있지 않습니까? 네. 당신이 두렵게 하는 것을 날마다 한 가지씩 해라. 네. 이건 도대체 누구의 명언인가요? 그 근데 엘리노- 선임도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 엘리너 루즈벨트라고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대통령 영부인이기는 했지만 실상 이분의 그 자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 시어머니가 또 아들 집착증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 소아마비 남편을 정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한 내면적인 고통도 많았었고요. 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가 살해 위협까지도 당했던 이런 여성이고 또 그렇게 살았던 여성인데 어느 날 갑자기 파티에서 파티복 차림 그대로 나와서 야간 비행을 하러 이렇게 갑자기 날아가 버리시거나 그랬던 일화가 굉장히 그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롤 모델 같은 여성인데요. 미국 서점 가보면 실제로 그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의 책들만 따로 모아서 전시를 할 정도로 인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인 노엘 행콕도 바로 이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을 날마다 한 가지씩 하라. 바로 이것이 이제 좀 남다른 어떤 무게감으로 자신에게 다가왔던 거죠. 멋있네요. 만약에 제가 그랬으면 뭐 어디 이렇게 앉아서 막걸리는 한잔 하고 있는데 누가 거기 낙서를 해놨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냐. 그럼 전 그때부터 자극을 받고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난 놓고 기억지 알고. 참 분위기가 같은 느낌인데 분위기가 확 다르죠. 완전히 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계기가 우연하게 그래요.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해고도 그렇고 이런 명언을 보게 된 것도 그렇고. 근데 우연이기는 하지만 예. 사실 사람이 마음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겠죠. 네, 그것이 이제 그렇죠. 촉발시켜주는 하나의 방아쇠 같은 역할을 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그럼 이 여자는 이제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하나요? 대단한 그래요. 일들을 합니다. 대단한 일들. 예, 상어 다이빙 하러 들어갔다가 상어 다이빙? 예, 상어가 있는 곳에 다이빙 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실제로 원래 하고 싶었던 자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던 네, 건가요? 네. 어우, 대단하네요. 네. 자신이 워낙 상어 같은 것들 뭐 사실 누구나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네. 상어한테 실제로 잡혀 먹힐 뻔합니다. 그리고 뭐 전투기 조종도 해보고요. 또 스탠드업 코미디. 사실 남 잘 웃길 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탠드업 그렇죠. 코미디는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 중에 하나죠. 또 인터넷하고 휴대폰 몽땅 다 끊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침묵 피정하기 이런 것도 대단하네요. 실천해봤고요. 예. 뭐 스카이 다이빙도 했고 또 웃긴 것은 헤어진 옛 애인 인터뷰하기. 해줄까요? 네. 아니, 근데 이분은 네. 기본적으로 집안이 좀 괜찮게 사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렇겠죠, 뭐. 돈 많이 드시는 거 하시네요. 아까 보니까 킬리만자로도 네. 갔더라고요. 그 지금 그죠? 저 네. 부분에서 킬리만자로 등반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여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저널리스트이기도 하고요. 보통 이런 습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몸 이렇게 꼼지락거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그 킬리만자로 등정에 성공하는 그 과정을 담은 이야기가 굉장히 압권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책에 보면 네. 그 유머러스한 저자의 매력들도 나온다고 했는데 그건 그래요. 우리가 어딜 보면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래, 유머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그 아무래도 뉴욕식 유머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제가 안 웃으면 저는 그냥 한국 스타일이고 제가 웃게 되면 저는 굉장히 글로벌한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기대하게 만들었는데 네. 다른 이제 프렌즈라든지 섹스 앤 시티 같은 영화를 보면 네. 아주 감각적으로 웃기지는 않지만 이렇게 절로 이렇게 미소 짓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딱 그러한 문체로 쓰여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의 한 대목이고요. 이 킬리만자로 등반하는 그 결심을 하는 과정입니다. 산에 오르는 것은 지구상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야영과 운동을 합친 것이다. 숲에서 대변을 본 적이 있는가? 한번 해보시라. 내가 왜 그렇게 야영을 끔찍해 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매년 2만 5천 명이 넘는 등산객들이 킬로만자로에 오르지만 그중 40%만 정상을 밟았다. 다시 말해 1만 5천 명이나 정상을 밟지 못하고 되돌아왔다고 하니 잠시 망설여졌다.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랐다가 혼쭐이 나고 돌아왔는데 내가 킬리만자로에 오를 수 있을까? 이러한 이제 고민들을 하죠. 네, 근데 문체가 상당히 좀 정말 그냥 우리가 대화하는 것처럼 짤막짤막하면서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웃기셨어요? 그러니까 웃기다 보기보다는 약간 슬며시 웃게 되는 그런. 네. 궁금하네요. 등반에 성공했나요? 예,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고 악전고투 하는 그 과정들도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좀 사서하는 고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생을 하면서도 얼마나 스스로를 많이 탓했겠어요. 근데 그러한 내면적인 이야기들이라든지, 근데 전체적으로 이 책을 봤을 때는 우리 현대 여성들에게 굉장히 큰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참 뭐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책에 사실은 10분의 1도 못 보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 또 그러한 용기를 통해서 뭔가를 실천했을 때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점들을 같이 한번 이 저자와 생각을 해보시면 이 책을 정말 이렇게 뭐랄까 이 책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 책을 소개할 정도라면 이게 사실 29살 네. 먹은 어떤 처자의 그렇죠 버킷리스트의 뭐 그냥 실천기? 실천기 네,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인데 저희가 소개할 정도면 분명한 무엇인가가 좀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이 엉뚱한 계획이기도 하지만 이 내면적으로는 어떤 자기의 어떤 인생에 대한 대반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역전 뭐 이런 것을 좀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딱 29살한테만 필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네네.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열심히들 살죠. 뭔가 잘못 살기 때문에 어떤 우울해진다거나 어떤 장애에 부딪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더 시리에 빠지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았는데 난 잘못한 게 없는 게 왜 이러한 난관을 만들었는가. 근데 그럴 때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언제 몇 살이 되든지 간에 그 스스로 어떤 용기를 발휘해 본다라는 것이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또 용기를 발휘해 보면 그게 또 별거 아니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언제나 치유하고 그 스스로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해서 걸어 나가게 만드는 데 있어서 참 도움을 주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29이면 저보다 한참 동생이지 않습니까? 한참 동생인데 한참 동생이에요. 한참 조금 동생인데 네. 29살에 자기가 꿈꿔왔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는 거. 그러게요. 아까 29살 때 뭐 하셨다고요? 저는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저도 나도 괴로워만 그렇게 했어요. 해보고 싶다. 맞아요. 생각만 하고 저도 정말 두려웠던 그래요. 시기가 그때였던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대리 만족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여성들이라면 굉장히 후련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행지 이야기, 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성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 알아봤고요. 그 또 여행지, 양양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네네. 빨리 떠나고 싶어요. 저는요, 네. 오늘 방송이 끝난 다음에, 네. 저만의 버킷리스트, 하나씩 실천을 해 나갈 것을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어봐야겠어요, 네. 월요일부터.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올게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